자, 먼저 봐야 될 것은 이거 같아요. 동남풍이 불까? 지금 동남풍 불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그런 여건 아니냐 이거죠. 지금 미국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 금리를 인하한 그런 여건이니까 글로벌 경기에서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제일 큰 나라잖아요. G1이고. 근데 미국이 50bp 금리를 인하했단 말이에요. G1과 G2가 다 같이 금리를 인하했어요. G1은 금리를 인하했고 G2는 지준율을 인하했고. 자, 일단은 뭐 미국 중심으로 한번 봐봅시다. 인플레이션 목표 2%. 이건 다 아는 거죠.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 될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에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접근하는 부분에서 현재적으로 일단 금리를 인하한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이 좀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뉴욕 증시는 고점 부담에 혼조세 마감. 그렇지만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은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증시가 못 가고 있는 거죠. 일단은 고점 부담에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 고점 부담에 혼조세 마감한 거예요. 다우는 이 고점 부담인데 더 사상 최고치를 치렀다는 거지.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죠. 그것은 뭘 얘기해요? 침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침체가 없는 그런 상황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여건,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물가 둔화의 고점 부담, 혼조세 마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고점의 부담이니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금리를 인하했고, 금리 인하하는 부분들의 영향력이 증시에 작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고점을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도 고점 부담에 조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좋을 텐데,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반등한 부분에 폭이 커서 큰 부분에 조정, 이거잖아요.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그래도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그죠? 뭐 이렇게 많이 내린 부분에서 올라온 상황이니까 올라온 부분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차트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코스피 지수의 저점 부분은 여기에 있는 것으로 형성이 됐어요. 지금 포인트 대역은 여기 저항 라인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2700포인트, 일단 2600포인트는 넘어 있는 상황이니까 내친 김에 2700포인트를 뚫어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뚫어넘었으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일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아직 이런 부분이 나오질 않아요. 낙폭에 대한 부분에 수렴해가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아마 이제 2700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정작으로는 2700포인트를 뛰어넘을 때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세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느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유리하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고점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여건에 제일 크게 작용한 것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황을 우리는 쳐다봐야 돼요. 미국의 근원 PC 전년비 2.7% 상승, 예상치에 부합했다. 예상치에 부합한 거예요. 2% 대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물가지수 예상치 2.7%와 일치를 했고, 전월 대비로는 0.1% 오르고 다우존스에 대한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 부분에서는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을 보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 움직이는 상황에 미국이 2번 남아있는 거죠. 금리 인하 올해 할 수 있는 회의 2회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금리를 인하할 건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10월달 인하를 해야 될지 이쪽 지금 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레포트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11월 금리. 그럼 한국은행 왜 11월이지? 저는 그냥 10월 달에 했으면 좋겠는데, 가계부채 이런 쪽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0월 달에 할 수도 있죠. 그거는 뭐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거니까. 현재의 신문지상에 그리고 보도에 대한 부분에 나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 연준이 또 PC, 근원 PC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일단은 좀 안도를 했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동남풍이 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도 해보는 거죠. 요것도 한번 봐야 돼요.
이 레포트에 대한 요건을 한번 봐보자. 요거는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인데요. 미국, 중국 B컷 G1과 G2가 B컷을 했어요. 둘 다 B컷을 해서 B컷이 만났다라는 거죠. 미국은 50bp 금리 인하, 중국은 지준율 인하. 그러면 중국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데, 대출금리나 이런 쪽 인하할 수 있는데 지준율을 인하한 부분은 미국보다는 중국의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미국은 자신 있게 금리를 인하했고 중국은 지준율을 인하했는데, 지준율을 인하한 이유는 중국의 내수에 작용하고 있는 은행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미국 인민은행, 대출을 알릴 수 있는 대출 은행들 그리고 대출 기관들의 부실화,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겠죠. 어쨌든 B컷을 한 건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단기적으로 경제 급락 가능성은 완화됐다라고 소재적 부분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보면 어닝 시즌, 이제 10월 달에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닝 시즌, 미국 대선 직전까지, 어닝 시즌과 미국 대선 직전까지, 대선은 11월 달에 있으니까 우호적 증시 환경이 지속될 예상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한국 시장에 대한 실망감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 투자자들의 입장에 많이 있는 부분을 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국 시장을 가겠다, 해외 시장에서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에 대한 여건들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코인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보다 유리하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에 대한 유출도 꽤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거든요.